안녕하세요. 윤석열이가 신임 국방부 장관에 입틀막 사건으로 유명한 김용현 용화대 경호처장을 지명한 데 대해 또 다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면전에서 한마디 했던 강성희 전 진보당 의원과 랜드디 예산을 복원하라고 외친 카이스트 졸업생, 의대 증원 반대하던 이면택 의협 회장이 경호원들에게 입틀막 당하며 들려나간 사건들이 대표적입니다. 윤석열이의 충암고 1년 선배이기도 한 김용현은 대선 경선 때부터 외교 안보 정책 자문 역할을 하면서 정권의 실세처럼 군림해왔습니다. 특히 용산 이전까지 주도했던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최혜병 순직 사건 수사외화 파동 및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당사자로도 지목됩니다. 이런 김용현을 두고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 경호처장을 맡으며 정권의 실세 노릇을 했던 차지철이나 박종규가 떠오른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들은 국회의원이고 장관에게도 각하의 백을 믿고 함부로 대할 정도로 아나무인이었는데 시계가 50년 전으로 되돌아갔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격입니다. 정권 퇴진을 위해 시민들이 용산에 모여들 경우 계엄령을 시도하기 위해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에 지명한 것이 아니냐는 끔찍한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은 14일 유영화의 뉴스 코멘터리와의 인터뷰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지명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짚었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은 최근 경비계엄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부분을 검토하면서 올해 4월에 경찰편 재개편도 경호처에서 상당 부분 주도한 것으로 돼 있다라며 용산에 어떤 경비 비상사태에 벌어졌을 때 지방청의 지휘를 받지 않고 바로 용산으로 출동해서 서울청장의 지휘를 받도록 경찰청 편제가 개편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은 그게 시위대가 용산을 포위했을 때 상황을 가정해서 비상게이트를 짠 것이라며 군을 어떻게 보면 용산 대통령의 호위사령부로 운영할 수 있는 장악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짚었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은 또 군 인사에 대해 김용현 본인의 왕국을 만들려는 시도로 보인다라며 벌써 충암고 출신들이 방첩사령관, 군인공 제외에도 가 있다. 군 줄세우기가 본격화될 것인데 이게 완전히 군을 사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박정희 말기 군사조직 만드는 그런 시점에 도달한 느낌이라며 전두환 노태우가 주도한 사조직인 하나회에 비유하며 아마 이번에 충암고 출신들은 파워 집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은 김용현에 대해 저 사람은 여기 와서도 안 되고 올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며 경호처장 할 때 드론과 풍선에 뚫려 도청감청 다 당해 여기에 대통령 고액 후원자에게 견마로봇 시범사업이라 해서 수의계약을 줬다라며 실탄 6발 분실한 건 아직도 안 밝혀졌다. 저 사람은 모가지가 날아가도 몇 번 날아갔어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준비 없이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하는데 앞장서 가지고 그 부작용과 폐해 국고낭비는 이로 말할 수 없다라며 이 정권의 온갖 오물 덩어리들은 다 들어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은 정권의 호위부대라는 데 있으면서 각종 오만과 특권의식이 있다. 입틀막 3번이 벌어지고 그 지탄을 받아도 실실 웃고 다닌다라며 일각에선 대통령 술친구 역할도 해준다고 하는데 정말 위험한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의 맹종하는 지금까지의 행태로 봤을 때 분명히 군을 사유화하고 줄세우고 자신의 사성장군 진급이 안 됐다는 그 한을 풀려고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은 김용현이 진급에 아주 목말라 했던 그 일화를 두 가지 들었습니다. 지난 2011년 육군 17사단에서 한 병사가 한강에서 숲을 제거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사건을 후임병을 구하다 변을 당한 영웅담으로 조작했다는 그런 파동까지 있었습니다. 당시 17사단장이 바로 김용현이었으며 이런 조작설의 몸통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과 법원에선 이를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중장에서 대장 진급은 안 됐다는 설입니다. 김종대 전 의원은 사성장군 진급 앞두고 송영무 장관을 찾아와 청와대에 말 좀 잘 해달라고 거의 울다시피 매달렸다더라며 그리고 군 골프장에서 자기 진급 안 도와줬다고 한민구 전 장관의 막말한 사건은 육사 예비역들 사이에서 유명한 얘기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은 오는 9에서 10월에 있을 군 정기 인사에 김용현이 개입할 것이라며 군사법원에도 손을 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군사법원이 최근에 박정훈 대령 측의 증거를 너무 많이 채택해줬다라며 법무관 인사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김용현이 손을 대면 그땐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군 사법질서에 그동안 얼마나 도전과 농단을 했는데 그걸 완결지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은 또 계엄 선포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론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 옆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있는데 집무실로 밀고 들어가려는 시위대가 군사시설을 침범하는 시위대도 돼버리는 것이라며 군이 자위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위치가 지금 그렇게 돼 있다. 그렇게 하면서 무언가 별의별 국리를 다할 것이라 짚었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은 계엄은 우리가 87년에 9차 개정 헌법 만들면서 하도 군사정권의 계엄 위수령 폐해를 너무나 몸소리치게 겪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청하면 즉시 해제토록 돼 있다. 그걸 헌법에 박아놓았다라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법망을 빠져나가려 한들 국회가 살아있음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습적으로 국회를 무력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부터 계획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에도 국회 무력화가 거론돼 있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은 이미 군은 2차례 대장 인사를 통해 전원 물갈이를 하면서 사조직할 만큼 했는데 박정훈 대령 같은 사건이 터진 것이라며 그래서 더 높은 수준의 충성 집단으로 바꾸어야겠다는 이게 아직 충족이 안 된 것이라며 중장 소장 등도 최대한 자신들의 라인으로 갈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은 윤석열에 대해 항상 군을 의심하고 과대망상에 젖어 있는 것 같다라며 그 예시가 바로 최혜병 사건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는 작년 8월 2일 광란의 하루 믿어지지 않는 광란의 하루를 봤잖나. 그러니까 얼마나 군을 못 믿으면 저럴까. 해병대가 반역 집단인 줄 알고 난리쳤던 거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은 그 정도의 망상에 젖어 있는 걸 보면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겠나. 군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저런 박정훈 대령 같은 자가 다시는 못 나오게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군사법원 저놈들이 소신 있게 하잖아. 왜 저런 거 제대로 장악을 못하고 신원식이 뭐했냐. 정보사는 왜 저러냐 이런 얘기했을 거 아니냐. 그래서 김용현이 제가 가서 정리하겠다고 했을 것이라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걱정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 왔다. 이건 농담이 아니다. 보기에 불안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이현주 의원 역시 1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용현을 박정희의 차지철에 비유하며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 의도가 무엇인가? 대통령에 대한 국민저항권 행사와 대통령 탄핵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계엄령 선포를 준비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직격했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김용현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사람으로 그간 박정희 군사정권 시대의 차지철과 같은 역할에 충실해왔다. 차지철은 국민과 국가를 우선하기보다는 권력자에게 무조건적 충성한 인물이라며 그런데 그와 똑같은 인물을 경호처장에서 해임해도 모자랄 판에 다시 또 국방부 장관까지 임명하겠다니 정신 나간 인사가 아닌가. 우리 헌법의 정신을 완전히 무시한 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정희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부산 마산 등에서 김영삼 국회 제명 파동 심각한 경제난 등으로 인해 부마항쟁이 일어나자 차지철은 당시 박정희에게 캄보디아에선 300만 명을 죽이고도 까딱없었는데 우리도 데모대원 100만에서 200만 명 정도 죽인다고 까딱있겠나라고 한 것으로 김재규에 의해 알려진 바 있습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시민들도 마구 죽여도 된다는 끔찍한 말을 했었던 자에 비유했다는 점은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이를 거론하며 대통령경호법을 개정하여 경호처장이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과 경찰에 대해 지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 당시 법령 개정으로 수도경 비사령부에 지휘체계에 대통령 경호실장이 간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똑같다라며 결국 차지철은 국가와 국민을 지킨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이번 인사에 대해 세간에서는 그 의도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 최혜병 사건을 적극 방어하기 위한 의도라는 견해가 많다라며 그러나 그 외에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저항권 행사와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한다. 라고 직격했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지난 2017년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가 절정에 이르던 당시 기무사가 작성했던 계엄령 문건에 대해 짚으면서 윤석열 탄핵 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계획의 일환은 아닌가. 가장 확실히 계엄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라서 교체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김용현은 수도방 이사령관과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을 역임한 바 있어서입니다. 이현주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경호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경호실이 군경 장악을 시도했던 인물을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한 이유를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너무 순진한 것이라며 차지철과 같이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군, 경, 검사, 국회의원 어떤 기관도 겁내지 않고 억압하며 대통령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해서인가?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이러한 세간의 의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 등 경제에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라며 군사정권이 종식된 지 40년이 좀 안 된 지금 우리가 차지철의 망령을 걱정해야 하는가? 우리가 계엄이란 단어를 떠올려야 하는가? 혹여 기우라 할지라도 그로 인한 주식시장과 경제의 해악을 걱정해야 하는가라고 거듭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해당 문건엔 박근혜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군 병력을 동원해 계엄군을 구성해 입법, 사법, 행정을 관장하고 계엄 사범을 색출하고 언론 검열을 하는 등의 구체적 계획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박근혜 국회 탄핵 전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가 폭로했던 이 같은 계엄령 준비는 2018년 여름 문제의 문건이 드러나며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그 이전에 조현천은 미국으로 도주한 상황이었는데요. 조현천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으나 사건을 담당하던 윤석열이가 당시 수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은 송환할 그럴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결국 조현천은 5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해 3월 돌아왔으며 구속됐다가 3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조현천은 지난 6월 직권남용이란 가벼운 혐의로만 기소됐을 뿐 핵심인 내라는 모 등의 혐의는 죄다 빠졌습니다. 대놓고 면죄부를 준 격이었습니다. 이렇게 조현천을 대놓고 윤석열 정권에서 봐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설마 계엄령 시도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함은 아니겠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